안녕하십니까. 땅굴한복 국민연합의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오늘은 2018년 2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차례로 보면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천안함 폭침 주범이 평창에 온다고 합니다. 한미 제재 대상인 대남 총괄 김영철 폐회식에 북대표단장 참석, 청와대 천안함 주역 누군지 발표 없었다며 수용, 문재인이 만날 듯하다. 문재인의 직속 상관이죠. 노스코리아에서 사우스코리아 스파이들을 관장하는 스파이의 총책 김영철이가 내려옵니다. 스파이 임종석과 문재인에게 지령을 내리러 내려옵니다. 쇼트트랙 남자 500m 은메달, 동메달을 땄습니다. 여자 1000m, 남자 5000m 계주는 꽈당하고 넘어졌다고 합니다. 참 좋은 일, 또 불행한 일이 함께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당 긴급의총 김영철 대남 방남을 저지한다. 대한민국 땅 밟으면 체포해야. 방남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본무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입니다. 저 임종석 문재인이 주사파 간첩단, 저들은 못 말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대남 통일 전선 부장 김영철이를 내려보낸다고 했을 때 그거 안 됩니다라고 할 수 있는 자들도 아닙니다. 그랬으면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 천안함 폭침 온융 대북 제재 끝판왕 김영철 평창 폐막식 북특사로 온다고 천안함 46 용사 지하서 통곡할 노릇이다. 발면봉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천안함 폭침 한 달 후 김영철을 격려하는 김정일이라고 하는 이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자가 김영철입니다. 김영철 군부 세력 대남 라인 장악, 김정일 시대엔 당 관료가 주축, 김정은 집권 후 대거 숙청당해 김양건은 의문의 교통사고로 죽었다 하는데 김양건의 의문의 교통사고를 만든 자가 김영철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재작년 11월쯤에 TV조선에서 방영된 기사에서 나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김양건은 김영철이가 죽이고 김영철이가 김양건의 자리 대남 통일 전선 부장, 남한에 있는 노스코리아 스파이들을 관장하는 총책에 올른 사람입니다. 연평도 목함질에 미소니 해킨 도발 배우엔 김영철이가 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정찰 총국 맡아 세계적으로 악명, 2009년 이후 모든 도발을 기획하고 지휘했던 자다. 오바마는 천안함 폭침 대북 제재 때 개인으로는 유일하게 리스트에 올렸다. 오바마가 당시 당국자들 어뢰선 잠수정이 정찰 총국 소속임을 한미가 확인했다. 천영우 연평도 포격 뒤엔 김영철이가 있다. 이 원흉이 대한민국에 버젓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왜? 임종석 문재인이가 주사파 간첩단이기 때문에 이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한민국의 노스코리아 스파이들을 이제 관장하고 지령을 내리고 점검하고 또 노스코리아 스파이들을 이제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 김영철이라고 하는 자가 대한민국 이제 올림픽 폐막식장에 등장하고 서울에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통일부 종일 천안함 주범 비호하기에 바빴다. 김영철과 천안함 관련성을 부인했고 대북 확성기는 김정은 비판 삭제하였고 문재인은 최근 북에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임종석과 문재인과 조명균과 소은등 노스코리아 스파이들을 점검하러 온다고 하는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환영한다 하는 것을 이 스파이들이 내놓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걸 모르면 니들은 개돼지다. 자, 대한민국의 노스코리아 스파이의 이 핵심이 대한민국의 국정원을 맡고 있으니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1월 말에 극비에 방문해갖고 북한 김영철과도 직거래를 했던 자가 서훈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남북미 연결고리 역할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김정은 신년사 이후 남북 급진 전 치밀한 각본 없인 불가능한 속도, 미국과 폼페이오 CIA 국장도 만났고 펜스 북대표단 서울해동도 설득했던 자입니다. 이 자가 서훈입니다. 노스코리아 스파이 중의 스파이입니다. 대북 강경파 리 씨가 백악관 대변인도 이방카와 함께 서울 온다. 대북 강경파 리 씨, 백악관 대변인도 이방카와 함께 서울에 온다고 합니다. 리 씨는 상원 의원입니다. 대변인은 샌더스 대변인입니다. 문재인이가 김영철 일행 만나면 미국과 비핵화 대화 요구할 듯 비핵화는 입도 꺼내지 말라더라고 하는 이 지령이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지령을 전달하러 오고 또 자기 자신이 지령을 내리러 오는 노스코리아 스파이의 대장 김영철이가 문재인과 임종석을 만나러 옵니다. 청와대 안중에 천안함 유족이 있기나 한가. 천안함 유족들, 천안함 폭침주범 김영철 방남 소식에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 우리 정부가 말하는 평화는 피해자 의식 짓밟는 가식일 뿐이다. 북책임 물을 듯 없음을 보여줬다. 내일 청와대 규탄 기자회견 열기로 했다. 천안함 폭침 사건의 주범으로 알려진 김영철 북한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한다. 사진은 2017년 8월 대전 유성구 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수호 55용사 흉상부조 제막식 모습이다. 천안함. 대한민국 보수 우파. 보수를 불태우겠다. 태극기를 불태우겠다. 평창 강릉 거리에 태극기를 없애버린 저 노스코리아 스파이 임종석, 문재인, 서훈, 조명균 이런 자들이 이제 종말을 고할 때가 왔습니다. 6월 이전에는 저들이 다 종말을 고할 것입니다. 희망을 갖고 그날을 맞이하기 위하여 저들이 지 대가리 위에다가 숯불을 올려놓고 있는 이 참상을 보십시오. 2018년 2월 23일 금요일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천안함 주범이 한국과 유가족 능멸하게 만들 텐가. 이게 지금 임종석과 문재인, 서훈, 조명균, 이 노스코리아 스파이들이 하고 있는 짓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관장하고 있는 김영철이라고 하는 대남 통일전선 부장 겸 정찰총국장이 이제 대한민국을 점검, 지령하러 내려오는 기사입니다. 또 정치가 개입하는 GM 사태, 대우조선 반박이 되고 있죠. 6월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정치권 개입은 도를 더할 것이다. 정치외풍으로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바람에 만신창이가 된 대우조선의 반박이를 보는 듯하다. 철저하게 경제 논리로 접근해야 할 부실기업 문제가 자칫 산으로 갈까 걱정이다. 이미 그렇게 하기로 노스코리아 스파이들, 임종석, 문재인, 서훈, 조명균 이런 놈들은 다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다. 이 나라는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 2018년 2월 23일 금요일 동아일보입니다. 천안함 폭침 주도 북한 김영철 평창 온다. 25일 폐막식에 참석하고 문재인이를 면담하고 한국당은 절대 수용 못해 논란이 예고된다. 이방카는 오늘 문재인과 청와대 만찬을 갖는다. 노스코리아 스파이들을 점검하러 또 지령을 내리러 오는 김영철이를 봅니다. 왜? 저는 스파이들을 관장하는 총대장이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패배 안겼던 일본, 오늘은 싹싹. 여컬링 오늘 오후 8시 5분 준결승. 예선서 일본의 패배 뒤 7연승, 상대 전적은 11승 8패로 앞서 주장 김은정 잘하겠습니다. 웃음을 웃었다 쓰고 있습니다. 여자 컬링 한국 일본 비교했는데 지금 밤 11시를 지난 시간인데 이미 대한민국이 일본을 꺾고 최소한 은메달을 확보했다는 소식입니다. 잘했습니다. 11회전 11엔드까지 가서 8대7로 승리를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청와대 이방카와 김영철 회동을 주선 안 한다. 북미 대화 속도 조절을 하겠다. 이방카
청와대 상춘제 만찬 폐회식 참석, 문재인과 최소 2차례 만날 예정이다. 백악관 선수 격려 탈북자는 안 만난다. 펜스 김여정 평창 접촉 무산 뒤 한미 북대화 의지 확인 신중 기류. 노스코리아 스파이 입문 거절 못해서 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봅니다. 김영철 한미소 모두 제재 대상인데 또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노스코리아 스파이들이 꼼짝 못하고 끌려가는 모습입니다. 이래도 저들을 노스코리아 스파이 아니라고 하든지 대통령이라고 하든지 그렇게 부르는 자가 있으면은 개돼지입니다. 니들은 대가리도 없는 개돼지다. 심장도 없고 대한민국의 양심도 없는 개돼지다. 임종석과 문재인이를 대통령으로 비서실장으로 인정하는 자들은 다 그러한 놈들이다. 선포합니다. 청와대 천안함주범 명시한 적 없다. 이게 청와대가 이게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김 대승적 수용했다. 미화도 협의 중이다. 김 폐회식 이후 이틀 더 머무른다. 일각되레 북핵 등 논의 적임자다. 여기 수상한 한 놈을 또 소개합니다. 토마스 바흐라고 하는 이자가 IOC 위원장인데 북한 태권도 시범단을 방미 추진하겠다. 지금 북한을 최대의 압박 작전으로 고립시키고 있는데 이놈은 또 북한 태권도 시범단을 방미 추진하겠다라고 합니다. 평창 계획식 때 펜스를 만나서 요청했고 북한은 긍정적이고 방북해 논을 이어갈 듯하다. 이 수상한 바흐 노스코리아에서 무슨 향응을 받았는지 이자는 2월 8일 날 노스코리아 평양에서 평양 북쪽 미림 비행장에서 이제 수십만 명의 이 군사 퍼레이드를 하는 것을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았던 그런 자가 이 토마스 바흐라고 하는 수상한 자입니다. 무슨 향응을 받아 처먹었길래 이렇게 북한을 위해서 뛰고 있는지 참으로 수상한 놈이 IOC 위원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공감대 높은 현실적 개헌안을 준비해라. 지방분권 등 부분 개헌 염두에 둔 듯하다. 우원식이 내주까지 큰 틀 합의가 필요하다. 한국당 빗장 잠그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김성태 10월 말에 개헌 투표하자. 6월 동시 투표는 개헌 말자는 것이다. 개헌안 준비 정책기획위원들 청와대 간담회를 하고 나오는 모습입니다. 스파이 대장 김영철이가 방한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개헌안의 자유를 빼라. 사람 중심을 넣어라. 사람은 프롤레타리아 인민입니다. 인민은 국민의 반쪽입니다. 국민은 모든 빈부 그다음에 뭐 다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국민이라고 하지만 북한은 사람은 인민은 프롤레타리아 인민을 의미합니다. 개헌을 지휘하러 김영철이가 내려옵니다. 김성태 결의안 싸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토위 파행했다. 해외 건설인의 날 재정 촉구안건 민주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 제동을 걸었고 한국당은 이제 와서 말 바꾼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234명의 국회의원들 헌법 84조와 헌법 27조 사항을 어기고 박근혜 대통령을 차디찬 감옥에 집어넣은 저 개보다 못한 국회의원들, 국회보다 못한 저 234명, 저놈들은 나라가 바로잡히는 날 이제 국회의사당 잔디밭 위에서 죽음을 당해야 될 놈들 234명, 이놈들이 하는 짓거리가 맨날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오코노기 마사오라고 하는 게이오대 명의의 교수, 동서대 석좌 교수가 쓴 글입니다. 북한의 매달리기 외교 전략, 매달리기라고 쓰고 있습니다. 군사보복 맞고 북미 협상 노린 북한의 선남 후미 정책, 이걸 우리가 보고 있다. 김여정이 특사로 동행한 이유는 한국에 확실히 매달리기 위한 것이다. 북한이 남북관계 우선하는 사이 주의 깊게 북미 대화를 중개해야 된다라고 긍정적인 글을 쓰고 있습니다. 최근의 한반도 정세는 복잡한 동시에 유동적이지만 단순하다고도 할 수 있다. 작년 말까지 약 2년 동안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실험을 지속했던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말 국가 핵무력의 완성을 선언했고 올해 신년사 이후 동결 상태에 있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평창 올림픽 참가를 결정했다. 이
대전제부터가 개떡의 글입니다. 이 사람 개떡의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밖에 쓸 수 없을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최대한의 압박 정책에 선남 후미 정책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올림픽 폐막 후 예년과는 다른 전개가 이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의 선남 후미 정책은 단순한 미소 외교가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의 군사 보복을 방지하고 남북 대화를 통해 북미 협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전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 북한의 강한 배후에 있는 취약함에 대해 부연하자면 이렇다. 예를 들어 북한이 미 본토에 도달 가능한 핵미사일을 완성해도 비핵화 문제를 둘러싼 어느 정도의 북미 합의가 없는 한 군사적 압박과 경제 봉쇄는 계속되고 머지않아 북한의 체제 유지가 위태로워진다는 것이다. 이것이 북한의 불편한 진실이다. 한편 미일 양국에는 강대국의 권력 정치가 남북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찰력이 부족하다. 미국 대통령이 군사적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일본 총리가 그런 미국의 정책을 100% 지지한다면 전쟁을 두려워하는 남북은 접근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정치 역학인 것이다. 애매꾸리한 글을 남겼습니다. 동아일보 2018년 2월 23일 금요일 사설입니다. 평창에 대남 도발 총책을 보내겠다는 북의 노림수죠. 이방카의 3박 4일 방한 행보 하나하나는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보여주는 상징적 이벤트가 될 것이다. 하지만 어렵게 조정된 남북 해빙기류와 한미동맹의 균열을 걱정하게 만드는 요즘이다.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긴밀한 대북 공조로 김정은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평창 폐막 외교로 북미 나아가 국제사회의 커튼콜을 받아낼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 진실이려면 임종석 문재인이가 사회주의 개헌을 추진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 중심이라고 하는 글자와 그리고 자유를 뺀 이것을 끌고 나가는 저들의 저희는 이것이 단순한 북미 대화로 가기 위한 것이 아니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것이요. 그리고 남북 간의 화해 무드를 이용해서 한국과 한미 간의 균열을 일으키자겠다고 하는 이 대남 통일 전선 부장의 전략이 그대로 녹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점검하러 김영철이가 내려옵니다. 청와대의 개헌 드라이브, 야당 설득이 먼저다. 청와대의 개헌 드라이브는 일단 국회 압박용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소통 없는 청와대의 독주는 여소야대 구도 아래선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 그렇지 않다. 234명의 국회의원들을 구워 삶아놨다. 저들의 약점을 코를 꿰어놨다. 그러므로 문재인이가 이 사기 대통령, 찬탈 대통령, 이 사기꾼 집단이 이제 234명의 이 고리를 걸어서 가려고 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해도 자유한국당 116석이 반대할 경우 국회 통과 자체가 불가능하다. 개떡이다. 234명을 확보해 놓고 있는 것을 니들은 아직도 보지 못하고 있느냐. 공연히 야당을 자극해 불필요한 정쟁만 초래할 소지가 크다. 이제는 알고서 쓴 것인지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면서 쓰는 것인지 이미 6월 13일 개헌은 가는 것으로 그리고 그것을 독려하러 김영철이가 내려오는 것을 읽지 못하는 이 바보 같은 언론인들을 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께서 어젠가 돌아가셨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울 여의도에 초대형 아스팔트 광장을 만든 건 1972년이다. 이듬해 그곳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100만 명이 모인 대규모 전도 집회를 열었다. 정치는 암울했지만 개발의 망치 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지던 때다. 농촌을 떠나 도시의 삭막한 환경으로 이주한 사람들은 마음의 안식을 종교에서 구했다. 교회마다 부흥사들의 전도 집회가 열렸고 그런 흐름의 시작에 그레이엄 목사가 있었다. 그의 1973년 여의도 집회에 가보지 못했지만 그 못지않게 컸던 1980년 여의도 집회에는 가봤다. 그의 설교는 논리적인 설득보다 마음에 불을 지피는 것이었다. 말란 단락이 끝나기도 전에 김장환 목사의 통역이 따발총처럼 이어졌다. 나중에 세계 침례교 총회장까지 된 김 목사가 유명해진 것은 1973년 집회의 통역을 맡으면서부터다. 하지만 거꾸로 미군 부대 하우스보이 출신인 그의 유창한 통역이 없었다면 설교의 감동은 훨씬 덜했을 것이다. 그레이엄 목사는 1950년 해리 트루먼 대통령과 만나 북한 공산당 격퇴를
촉구하고 1952년 전쟁 중인 한국을 방문해 집회를 열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1990년대 두 차례 방북해 김일성과도 만났다. 김일성은 트루먼 이후 역대 미국 대통령의 영적 조언자였던 그레이엄 목사와의 만남을 마다하기는커녕 미국과의 대화 채널로 활용하려 했다. 그레이엄 목사로서는 평양 외국인을 위한 교회를 짓고 싶었으나 뜻대로 되지는 않았다. 그레이엄 목사는 미국 대통령들과 친하고 김 목사는 그레이엄 목사와 친했기 때문에 이 커넥션은 한미 관계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때는 아들 프랭클린 목사가 김 목사의 주선으로 사전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1시간가량 대화를 나눴다. 문재인이를 만나 여기서 오간 문재인과 문재인 부모의 흥남철수 얘기가 미국 이 개똥이다. 흥남철수 얘기는 만들어낸 일이다. 부통령에 전달돼 회담을 부드럽게 이끄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 미국의 영적 지도자였기 때문에 세계 정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던 개신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 중 한 사람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다. 송평인 논설위원이 쓴 글입니다. 이어서 땅굴 대비 광고가 나가겠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님, 정경도 합참의장님, 땅굴에 대비하지 않으면 미국이 북한을 토탈리 디스트로이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땅굴로 고스란히 디스트로이 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김정은의 품으로 넘어갑니다. 아시겠죠? 이제는 대비해야 됩니다. 이제는 대놓고 말해야 됩니다. 임종석 문재인에게도 말하셔야 됩니다. 땅굴에 대비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다. 말해야 됩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1597년 1월 정유 재란이 날 때 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순신 장군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수백 척의 전함이 부산 항구에 도착한다 하는 똑바른 정보를 흘립니다. 선조가 나가서 요격하라. 이것을 밤새 고민하던 이순신 장군은 나가면 다 죽는다. 개죽입니다. 전력을 보존해서 싸워야 된다. 그래서 나가지 않기로 하고 백의 종군하고 이제 그것을 맞이합니다. 우리 송영무 국방장관님, 송충무공님, 이제 대한민국의 땅굴에 대비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대비해야 되는데 공개적으로 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대비하는 송영무 국방 정경도 합참이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선제 공격, 불시의 선제 공격이 개시되면 대한민국의 땅굴로 북괴군이 들어옵니다. 강철비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북괴군은 땅굴로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휴전선 인근이 아니라 부산, 거제도, 제주도까지 땅굴로 들어와서 이제 기어 나올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유튜브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친애하는 군 예비군 및 경찰 지휘관 참모 여러분, 왜 문재인과 임종석이 땅굴 없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각 군과 예비군 및 경찰 지휘관 참모 여러분께서 부대 자위권 차원에서 불시 선제 공격의 경우 이제 스스로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북괴군 땅굴 침투에 대비해야 나라를 살리니까 땅굴 침투 병력 규모는 수십만에서 수백만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1번 각급 지휘소 벙커 및 군 예비군 탄약고의 지하 벽면 및 주변 야산을 폭파 굴착하고 나오는 경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급 부대 본부 건물의 지하실, 지하주차장, 주변 야산을 폭파 굴착하고 나오는 경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부대가 있으면 인근 500m 내지 1km 이 인근에서 땅굴을 파고서 기어 나와서 밤에 기습 공격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보초를 세우는 일은 부대 자위권 차원에서 당신들의 몫입니다. 각급 관공서, 경찰서의 지하주차장 및 주변 야산을 폭파 굴착하고 나오는 경우 대비해야 합니다. 정부, 지방정부, 대기업 고층 빌딩 및 대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벽면을 폭파하고 나오는 경우에 예비군들 대비해야 됩니다. 지하철역 벽면을 폭파하고 나오는 경우에 대비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송영무 국방장관님과 정경도 합참의장님, 그리고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그리고 기무사령관들이 여기에 동참해주면 좋겠지만 그분들이 없다라고 주장한다면은 그분들은 이제 대한민국이 바로 세우는 날 총살형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여적죄로 다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각급 군, 예비군, 경찰, 지휘관 참모 여러분은 각급 부대를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고서 대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 소니 해킹
도발 배후엔 김영철이가 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정찰 총국 맡아 세계적으로 악명, 2009년 이후 모든 도발 기획하고 지휘했던 자다. 오바마는 천안함 폭침 대북 제재 때 개인으로는 유일하게 리스트에 올렸다. 오바마가 당시 당국자들 어뢰쏜 잠수정이 정찰 총국 소속임을 한미가 확인했다. 천영우 연평도 포격 뒤엔 김영철이가 있다. 이 원흉이 대한민국에 버젓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왜? 임종석 문재인이가 주사파 간첩단이기 때문에 이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한민국의 노스코리아 스파이들을 이제 관장하고 지령을 내리고 점검하고 또 노스코리아 스파이들을 이제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 김영철이라고 하는 자가 대한민국 이제 올림픽 폐막식장에 등장하고 서울에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통일부 종일 천안함 주범 비호하기에 바빴다. 김영철과 천안함 관련성을 부인했고 대북 확성기는 김정은 비판 삭제하였고 문재인은 최근 북에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임종석과 문재인과 조명균과 소은 등 노스코리아 스파이들을 점검하러 온다고 하는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환영한다 하는 것을 이 스파이들이 내놓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걸 모르면 니들은 개돼지다. 자, 대한민국의 노스코리아 스파이의 이 핵심이 대한민국의 국정원을 맡고 있으니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1월 말에 극비에 방문해갖고 북한 김영철과도 직거래를 했던 자가 서훈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남북미 연결고리 역할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김정은 신년사 이후 남북 급진전 치밀한 각본 없인 불가능한 속도, 미국과 폼페이오 CIA 국장도 만났고 펜스 북대표단 서울해동도 설득했던 자입니다. 이 자가 서훈입니다. 노스코리아 스파이 중의 스파이입니다. 대북 강경파 리 씨가 백악관 대변인도 이방카와 함께 서울 온다. 대북 강경파 리 씨, 백악관 대변인도 이방카와 함께 서울에 온다고 합니다. 리 씨는 상원 의원입니다. 대변인은 샌더스 대변인입니다. 문재인이가 김영철 일행 만나면 미국과 비핵화 대화 요구할 듯 비핵화는 입도 꺼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지령이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지령을 전달하러 오고 또 자기 자신이 지령을 내리러 오는 노스코리아 스파이의 대장 김영철이가 문재인과 임종석을 만나러 옵니다. 청와대 안중에 천안함 유족이 있기나 한가. 천안함 유족들 천안함 폭침주범 김영철 방남 소식에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 우리 정부가 말하는 평화는 피해자 의식 짓밟는 가식일 뿐이다. 북책임 물을 듯 없음을 보여줬다. 내일 청와대 규탄 기자회견 열기로 했다. 천안함 폭침 사건의 주범으로 알려진 김영철 북한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한다. 사진은 2017년 8월 대전 유성구 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수호 55용사 흉상부조 제막식 모습이다. 천안함. 대한민국 보수 우파. 보수를 불태우겠다. 태극기를 불태우겠다. 평창 강릉 거리에 태극기를 없애버린 저 노스코리아 스파이 임종석, 문재인, 서훈, 조명균 이런 자들이 이제 종말을 고할 때가 왔습니다. 6월 이전에는 저들이 다 종말을 고할 것입니다. 희망을 갖고 그날을 맞이하기 위하여 저들이 지 대가리 위에다가 숯불을 올려놓고 있는 이 참상을 보십시오. 2018년 2월 23일 금요일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천안함 주범이 한국과 유가족 능멸하게 만들 텐가. 이게 지금 임종석과 문재인, 서훈, 조명균, 이 노스코리아 스파이들이 하고 있는 짓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관장하고 있는 김영철이라고 하는 대남 통일전선 부장 겸 정찰총국장이 이제 대한민국을 점검, 지령하러 내려오는 기사입니다. 또 정치가 개입하는 GM 사태, 대우조선 반박이 되나? 반박이 되고 있죠. 6월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정치권 개입은 도를 더할 것이다. 정치외풍으로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바람에 만신창이가 된 대우조선의 반박이를 보는 듯하다. 철저하게 경제 논리로 접근해야 할 부실기업 문제가 자칫 산으로 갈까 걱정이다. 이미 그렇게 하기로 노스코리아 스파이들 임종석, 문재인, 서훈, 조명균 이런 놈들은 다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다. 이 나라는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 2018년 2월 23일 금요일 동아일보입니다. 천안함 폭침 주도 북한 김영철 평창 온다. 25일 폐막식에 참석하고 문재인이를 면담하고 한국당은 절대 수용 못해 논란이 예고된다. 이방카는 오늘 문재인과 청와대 만찬을 갖는다. 노스코리아 스파이들을 점검하러 또 지령을 내리러 오는 김영철이를 봅니다. 왜? 저는 스파이들을 관장하는 총대장이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패배 안겼던 일본, 오늘은 싹싹. 여컬링 오늘 오후 8시 5분 준결승. 예선서 일본의 패배 뒤 7연승, 상대 전적은 11승 8패로 앞서 주장 김은정 잘하겠습니다. 웃음을 웃었다 쓰고 있습니다. 여자 컬링 한국 일본 비교했는데 지금 밤 11시를 지난 시간인데 이미 대한민국이 일본을 꺾고 최소한 은메달을 확보했다는 소식입니다. 잘했습니다. 11회전 11엔드까지 가서 8대7로 승리를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청와대 이방카와 김영철 회동을 주선 안 한다. 북미 대화 속도 조절을 하겠다. 이방카 청와대 상춘제 만찬 폐회식 참석, 문재인과 최소 2차례 만날 예정이다. 백악관 선수 격려 탈북자는 안 만난다. 펜스 김여정 평창 접촉 무산 뒤 한미 북대화 의지 확인 신중기류. 노스코리아 스파이 입문 거절 못해서 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봅니다. 김영철 한미소 모두 제재 대상인데 또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노스코리아 스파이들이 꼼짝 못하고 끌려가는 모습입니다. 이래도 저들을 노스코리아 스파이 아니라고 하든지 대통령이라고 하든지 그렇게 부르는 자가 있으면은 개돼지입니다. 니들은 대가리도 없는 개돼지다. 심장도 없고 대한민국의 양심도 없는 개돼지다. 임종석과 문재인이를 대통령으로 비서실장으로 인정하는 자들은 다 그러한 놈들이다. 선포합니다. 청와대 천안함 주범 명시한 적 없다. 이게 청와대가 이게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김 대승적 수용했다. 미화도 협의 중이다. 김 폐회식 이후 이틀 더 머무른다. 일각되레 북핵 등 논의 적임자다. 여기 수상한 한 놈을 또 소개합니다. 토마스 바흐라고 하는 이자가 IOC 위원장인데 북한 태권도 시범단을 방미 추진하겠다. 지금 북한을 최대의 압박 작전으로 고립시키고 있는데 이놈은 또 북한 태권도 시범단을 방미 추진하겠다라고 합니다. 평창 계획식 때 펜스를 만나서 요청했고 북한은 긍정적이고 방북해 논을 이어갈 듯하다. 이 수상한 바흐 노스코리아에서 무슨 향응을 받았는지 이자는 2월 8일 날 노스코리아 평양에서 평양 북쪽 미림 비행장에서 이제 수십만 명의 이 군사 퍼레이드를 하는 것을 한마디도 얘기하지. 안녕하십니까. 땅굴한복 국민연합의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오늘은 2018년 2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차례로 보면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천안함 폭침 주범이 평창에 온다고 합니다. 한미 제재 대상인 대남 총괄 김영철 폐회식에 북대표단장 참석, 청와대 천안함 주역 누군지 발표 없었다며 수용, 문재인이 만날 듯하다. 문재인의 직속 상관이죠. 노스코리아에서 사우스코리아 스파이들을 관장하는 스파이의 총책 김영철이가 내려옵니다. 스파이 임종석과 문재인에게 지령을 내리러 내려옵니다. 쇼트트랙 남자 500m 은메달, 동메달을 땄습니다. 여자 1000m, 남자 5000m 계주는 꽈당하고 넘어졌다고 합니다.
참 좋은 일 또 불행한 일이 함께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당 긴급의총 김영철 대남 방남을 저지한다. 대한민국 땅 밟으면 체포해야. 방남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본무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입니다. 저 임종석 문재인이 주사파 간첩단, 저들은 못 말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대남 통일 전선 부장 김영철이를 내려보낸다고 했을 때 그거 안 됩니다라고 할 수 있는 자들도 아닙니다. 그랬으면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 천안함 폭침 온용 대북 제재 끝판왕 김영철 평창 폐막식 북특사로 온다고 천안함 46 용사 지하서 통곡할 노릇이다. 발면봉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천안함 폭침 한 달 후 김영철을 격려하는 김정일이라고 하는 이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자가 김영철입니다. 김영철 군부 세력 대남 라인 장악, 김정일 시대인 당 관료가 주축, 김정은 집권 후 대거 숙청당해 김양건은 의문의 교통사고로 죽었다 하는데 김양건의 의문의 교통사고를 만든 자가 김영철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재작년 11월쯤에 TV조선에서 방영된 기사에서 나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김양건은 김영철이가 죽이고 김영철이가 김양건의 자리 대남 통일전선 부장 남한에 있는 노스코리아 스파이들을 관장하는 총책에 올른 사람입니다. 연평도 목함질에 않았던 그런 자가 이 토마스 바흐라고 하는 수상한 자입니다. 무슨 향응을 받아 처먹었길래 이렇게 북한을 위해서 뛰고 있는지 참으로 수상한 놈이 IOC 위원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공감대 높은 현실적 개헌안을 준비해라. 지방분권 등 부분 개헌 염두에 둔 듯하다. 우원식이 내주까지 큰 틀 합의가 필요하다. 한국당 빗장 잠그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김성태 10월 말에 개헌 투표하자. 6월 동시 투표는 개헌 말자는 것이다. 개헌안 준비 정책기획위원들 청와대 간담회를 하고 나오는 모습입니다. 스파이 대장 김영철이가 방한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개헌안의 자유를 빼라. 사람 중심을 넣어라. 사람은 프롤레타리아 인민입니다. 인민은 국민의 반쪽입니다. 국민은 모든 빈부 그다음에 뭐 다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국민이라고 하지만 북한은 사람은 인민은 프롤레타리아 인민을 의미합니다. 개헌을 지휘하러 김영철이가 내려옵니다. 김성태 결의안 싸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토위 파행했다. 해외 건설인의 날 재정 촉구안건 민주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 제동을 걸었고 한국당은 이제 와서 말 바꾼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234명의 국회의원들 헌법 84조와 헌법 27조 사항을 어기고 박근혜 대통령을 차디찬 감옥에 집어넣은 저 개보다 못한 국회의원들, 국회보다 못한 저 234명, 저놈들은 나라가 바로잡히는 날 이제 국회의사당 잔디밭 위에서 죽음을 당해야 될 놈들 234명, 이놈들이 하는 짓거리가 맨날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오코노기 마사오라고 하는 게이오대 명의의 교수, 동서대 석좌 교수가 쓴 글입니다. 북한의 매달리기 외교 전략, 매달리기라고 쓰고 있습니다. 군사보복 맞고 북미 협상 노린 북한의 선남 후미 정책, 이걸 우리가 보고 있다. 김여정이 특사로 동행한 이유는 한국에 확실히 매달리기 위한 것이다. 북한이 남북관계 우선하는 사이 주의 깊게 북미 대화를 중개해야 된다라고 긍정적인 글을 쓰고 있습니다. 최근의 한반도 정세는 복잡한 동시에 유동적이지만 단순하다고도 할 수 있다. 작년 말까지 약 2년 동안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실험을 지속했던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말 국가 핵무력의 완성을 선언했고 올해 신년사 이후 동결 상태에 있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평창 올림픽 참가를 결정했다. 이 대전제부터